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은 이 함성득이 얘기한 소위 말하는 비선을 통한 소위 영수회담 추진 또는 그 영수회담 추진 과정에서 이재명 측에 전달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제가 어제 찍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통령실이 이에 대한 해명이 너무나도 부적절하고 너무나도 소극적이고, 그리고 뭐 해명보다도 그 외에 다른 어떤 법적 조치나 법적 조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그런 이미지를 갖다가 고착화시킬 그런 우려가 있어서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걸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이런 정정을 갖다 요구하는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함성들한테. 그런데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의 이런 자세가 너무나도 약간 좀 석연치 않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함성득을 통해서 그런 거 한 적 없다 라고 했지만 그런 것 같지가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이 대통령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기자회견에서 밝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한테는 이것만큼 지금 심각한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지지할지 말지 그걸 갖다 가늠하는 그 기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지지하진 않지만 이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그 지지층으로 이렇게 집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는 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이재명한테 이재명의 대선에 도움이 안 되는, 이재명의 경쟁자가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은 대통령실 인선에서 배제하겠다. 그래서 원희룡이라는 사람, 저는 원희룡이 윤석열 대통령의 참모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런 영상을 찍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런 것과 별개로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원희룡이라는 그런 카드를 버렸느냐, 이 국민의힘의 소속으로 국민의힘 후보로 나와서 이 대통령이 된 사람이 결국엔 더불어민주당 후보 그리고 차기 대권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의 대선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자기 세력이 정권 재창출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듯한, 그런 걸 차단하는 듯한 그런 약속을 했다는 오해를 충분히 자초할 만한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하지 않더라도 그때 당시에 문재명 심판이라는 이런 어떤 시대적 구호, 이런 거에 의해서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들이 만들어준 정부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이 집행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집행권, 이 정부의 권한을 갖다가 가장 핵심이 뭡니까? 바로 인사권. 그 정부의 인사권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바로 이 조각, 내각을 구성하는 거. 그 국무총리 그 인사 추천권을 이재명한테 준다고?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법적으로도 그렇고, 이거는 정치 도의적으로도 그렇고, 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배신의 정치다, 이런 비판을 또 충분히 자초할 만한 그런 대목입니다. 왜냐, 과거 노무현의 사례를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대연정을 제안했던 노무현의 그 과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도 아무런 해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 또는 좌파 통칭 좌파들도 이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보자라고 했을 텐데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질문도 없었고 질문이 없으니까 답변을 당연히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이렇게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뭉개고 있으면은 그냥 사라질 그런 얘기입니까? 뭉개고 있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 또는 이번에 그 소식을 듣고 실망했지만, 분노했지만, 충격을 받았지만 그냥 없었던 일인가 보다 하고 다시 윤석열 대통령 지지세로 전환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말 이 대통령실이 또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정말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되고 정말 이 함성득의 주장에 대해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반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그 지지율이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무슨 성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이 돌아설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세가 다시 회복이 될까? 반등될까? 그런 효과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에 자기의 지지층이 충격을 받은, 자기의 지지층이 일종의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5월 7일 날 그 함성득의 주장이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5월 7일, 8일, 9일 지금 거의 만 3일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해명이나 반박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건 대체 뭐겠습니까? 그리고 이 심평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심평 얘기 정말 하기 싫어 죽겠는데 왜냐면 대통령실에서도 이 심평에 대해서 대통령 멘토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 윤석열 대통령을 수행했던 이용 이 사람도 심평 같은 자가 어떻게 윤석열의 멘토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심평 스스로도 자기를 윤석열의 멘토라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 사람이 무슨 정치 경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왜 계속 이렇게 언론 매체에 등장해서 자기가 무슨 윤석열의 대통령과 어마어마하게 가깝다는 듯이 자기가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선이라도 된다는 듯이 막후 실세라도 된다는 듯이 왜 이런 식으로 자꾸 언론 플레이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심평이라는 자가 나와가지고 뭐라 그랬냐? 이 SBS 라디오에 오늘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 중 측근이 어제 저한테 전화해 이런 일은 없었다. 비선을 통한 물밑 공작, 물밑 조율이 없었다고 확실하게 말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재명 대표의 측근 중 측근이 대체 또 누구이며 그 측근 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주변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든 이재명 대표든 그 주변에 측근이 한두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비선 이런 것들이 또 한두 사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아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정말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이게 논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아침에도 그분이 전화해 함성득 이명백 교수의 말이 10%만 사실이고 90%는 뻥이다 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심평이가 분명히 비선을 통한 물밑 공작, 물밑 조율이 없었다라고 이재명의 측근 중에 측근으로부터 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측근이 다시 전화해서 이명백과 함성득의 말은 10% 정도만 사실이다. 90%는 뻥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자체가 벌써 모순이지 않습니까? 왜냐? 물밑 공작, 물밑 조율이 없었다고 한다면 함성득과 임혁백이라는 이런 비선 내지는 이 물밑 협상의 가교 역할을 했다고 자처하는 이자들의 역할 자체도 애초에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함성득과 임혁백의 말 중에 10%는 또 사실이라 그럽니다. 이게 뭔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겁니까? 심평이는 대체 자기가 뭔 얘기를 내뱉고 있는지는 알고나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90%는 뻥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10%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최소한 이 윤석열, 이재명 요 사이에 그 소위 말하는 그 회동 전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서로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했다. 메신저 역할을 했다. 지금 이거는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심평조차도. 그리고 이 90%는 뻥이라는 걸 대체 어떤 부분을 뻥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10% 정도는 사실이라고 한다면 가장 핵심적인 것을 갖다가 사실을 얘기하고 거기에다가 이것저것 살을 보태가지고 과장하고 왜곡해서 얘기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공로를 이렇게 뻥튀기해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메시지,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 그게 아니겠습니까? 그것 말고 핵심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심평이 그 뒤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의 측근 중에 측근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정치회장에서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는 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희화화된 장면을 제시하면서 대통령을 비하하는 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거듭 말하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건 이제 심평의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구걸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놨다라고 하면서 마치 대통령을 모독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듣기로는 그 두 분이 하신 역할은 거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심평이.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없다 하고 역할 자체가 없다 하고 말이 같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성득이 윤석열의 특사 내지는 윤석열의 메신저로 이재명 측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적이 없다가 아니라 역할이 거의 없다는 전혀 뜻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심평이 얘기한 것처럼 10% 정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10%가 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위 친윤으로 분류되는 권영세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권영세 의원은 이 윤석열 정부의 초기 내각에서 통일부 장관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과도 상당히 가까운 사람으로 이렇게 분류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소위 말하는 이 비선 논란 있지 않습니까? 함성득의 주장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라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8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명백 교수나 함성득 교수에 대한 세평을 볼 때 이런 분이 전혀 없는 걸 얘기했을 리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짐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 권영세 같은 사람도 대통령실도 민주당도 완강하게 부인했을 때는 주된 부분이 비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정식 통로로 이루어졌고 사전 협의가 잘한데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이분을 직접 만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한 것처럼 그 임혁백이나 함성득이나 그들이 얘기한 것처럼 나야말로 그야말로 전권 특사다. 뭐 이런 식으로 작체했지 않습니까? 나야말로 윤석열의 메신저다. 내가 이번 윤석열 이재명의 회동을 갖다가 이렇게 주선한 그 공은 나한테 있다는 식으로 지금 자처하려고 그런 인터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 자기 선전을 위한 그런 것들은 거짓인데 그들이 얘기한 그 자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의 메시지 자체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왜곡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 왜곡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정치 지형을 갖다가 정말 그야말로 혼돈으로 몰아넣는 그런 발언들인데 어떻게 그걸 꾸며낼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거짓말을 얘기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거짓말을 얘기해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만약에 거짓이라고 한다면 함성득의 주장이 정말 거짓이고 함성득이가 저기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메시지를 갖다가 정말 왜곡해서 지금 이렇게 이재명 측에 전달했고 있지도 않은 말을 언론에 이렇게 내놨다고 한다면 그거는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한 정치 공작이다. 그런 소리를 들어도 아무 소리를 반박을 할 수가 없다. 함성득이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위험한 짓을 함성득이 굳이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함성득이 정말 있지도 않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말을 읊어댔다고 한다면 대통령실은 단순히 그런 적 없다. 이걸로 끝날 문제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걸로 끝날 문제입니까? 경로를 해도 그 앞에 어마어마한 수식어가 붙은 경로를 하고 그 밖에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이 함성득에 대한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까지도 너무나도 조용하게 있다 그 말입니다. 함성득에 대해서 그 어떤 조치를 했다는 소식도 안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뭡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그냥 이렇게 은근슬쩍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정말로 이거를 그냥 명쾌한 해명 없이 넘어가려고 한다면 그거는 결국에는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국정수행 지지율 결과는 다시 또 부메랑이 돼서 이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적 위기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다. 아주 설득력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반박을 얼른 신속하게 내놔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이 윤석열 대통령을 그나마도 지금 현재 떠받치고 있던 그 지지층마저도 이탈해서 정말 이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